네, 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2007년 브이레이 1.5 리얼리티를 출간하고 이제 두 번째 책을 13년 만에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보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재질 작성을 위해서 PBR, 즉 물리 기반 렌더링이라는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재질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저는 이제 실무 작업자다 보니까 실무에서는 단순히 PBR만 가지고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빈번한 수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정에 대해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저만의 어떤 실무적인 노하우를 담은 재질 실무 활용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재질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재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집필한 책에 있는 모든 재질들은요, 물리 기반을 근거로 해서 재질이 작성이 되어졌죠. 자, 이것을 Physically Based Rendering, 줄여서 이제 PBR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저의 또 노하우가 또 추가되어졌는데요. 어떤 노하우냐면 실무 작업에 있어서 실무에서는 클라이언트 분들, 디자이너 분들의 굉장히 빈번한 수정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히 PBR로만 재질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수정에 대해서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하게 재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가죽 샘플표인데요. 디자이너 분들이 이 컬러로 넣어보기도 하고 컬러 스킴을 굉장히 많이 쉽게 바꿔볼 수 있죠. 자, 이거 어떻게 하냐, 컬러 피커를 통해서도 쉽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재질이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 딱 해주시면은 요 컬러로 바로바로 인터랙티브하게 재질이 변경이 되고요. 난 빨간 게 좋아, 비비드한 게 좋아 해서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재질이 변경이 되고요. 자, 색상이 변경이 되지만 그래도 텍스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살아 있죠. 자,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가죽 컬러의 샘플들이 색상만 변경되는 거지, 이 각각의 가죽들이 가지고 있는 매끄러운 정도, 글로시니스라고 하죠. 이 글로시니스는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엘레먼트에 가시게 되면은 글로시니스라는 엘레먼트가 있어요. 자, 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픽셀 인포 하시게 되면은 마우스를 위에다 이렇게 올려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정량적인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략 0.6 정도 나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소파의 가죽이 가지고 있는 매끄러운 정도, 글로시니스는 결국 0.6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게 색깔만 다른 거지 이 매끄러운 정도는 똑같아야겠죠. 이 빨간색 가죽이나 이 약간 좀 노리끼리한 이러한 가죽이나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현재는 빨간 가죽, 글로시니스가 대략 0.6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컬러로 한번 변경해 볼게요. 브라운 컬러 클릭. 자, 그럼 변경이 됐죠. 자, 그런데 글로시니스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0.6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실무 작업 하실 때는 이제 여러 개의 소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턴스 카피라는 걸 사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주름살들이 있어요. 이런 미세한 주름살들이 있는데 제가 사용한 방법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단순히 인스턴스 카피하는 것만으로도 주름살이 이렇게 랜덤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주름살까지 똑같다라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렌더링 결과물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가죽뿐만 아니라 제 책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재질들에 적용되어져 있는 스크래치라든지 주름살,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인스턴스 카피하는 것만으로도 랜덤하게 적용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예제는 쉐비시크 스타일이라는 인테리어 기법인데요. 자, 쉐비시크는 뭐냐면 오래된 가구에다가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그 페인트를 이제 벗겨내는 그런 기법을 말해요. 이제 벗겨내다 보니까 이렇게 문지르다 보니까 샌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벗겨진 데는 가구의 밑색, 우드가 좀 살짝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요런 모서리 위주로 좀 많이 이렇게 벗겨지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페인트가 박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렇게 박리가 되게 되면 이 페인트에 약간의 미세한 두께감이 보이게 됩니다.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가 살짝 맺힐 건데요. 예, 요런 그 페인트의 요런 두께감들, 예, 요러한 표현들 배우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이제 페인트가 떨어져 나간 이러한 부위들이 인스턴스 카피를 했을 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면은 매우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인스턴스 카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스턴스 카피 했죠. 자, 이랬을 경우에 네, 좀 녹화하면서 좀 멘트를 하느라 좀 버벅거리게 되네요. 자, 이렇게 위치가 알아서 랜덤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이 가능하도록 재질 구성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물론 이 페인트 색깔 역시도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 요게 꼭 클라이언트의 요청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CG 작업자가 배경과 좀 어울리는 색상을 한번 추천을 해볼까? 예, 이런 그 작업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업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위해서도 좋고 CG 작업자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방법입니다. 네, 벽돌 재질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특히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 더 넓겠죠. 따라서 아무리 고해상도의 상용 텍스처를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요소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그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저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요 모듈들이 100% 랜덤하게 들어가게 그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 위치들, 이러한 그 랜덤한 정도도 실시간으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띵띵띵 검은 게 이렇게 있죠.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더 구별이 쉬우실 거예요.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었죠. 예, 검은색이 다른 곳으로 랜덤하게 이동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재질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재질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스트라투아리오라는 대리석 타일 실제 예제 강조하고요. 저는 이제 실무적인 방법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보시면은 플랜이에요. 모델링하지 않았어요. 모델링하지 않았고 이렇게 렌더링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 자세히 보시면 반사가 끊어져 있어요. 타일마다 랜덤하죠. 자, 이렇게 반사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이게 일렁이고 있고요. 이런 반사까지도 되고, 자, 이런 데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맺혀져 있어요. 실제로 오목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범프가 제대로 잘 먹었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링 안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도 절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쉽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패턴은 이제 헤링본으로 들어가져 있는데요. 다른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택본드라는 패턴이죠. 자, 스택본드. 네, 스택본드.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랜덤하게 이어지지가 않으면서 쉽게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LCM 판넬 건축 외장재로도 많이 쓰이죠. 복합 알루미늄 패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각각의 판넬마다 약간의 이색진, 색깔이 살짝 다른 이런 자연스러운 렌더링 표현도 되어져 있고요. 자, 실질적으로 줄눈 매지라고 하죠. 리빌 영어로 요것들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서 자, 렌더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빛 받는 거에 의해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 조금 렌더링 해상도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ACM 판넬을 표현하는 기존의 두 가지 방법들이 있죠. 판으로 하나 모델링하고 이러한 줄눈들을 라인으로 찍찍찍찍 그린 다음에 라인을 렌더러블로 만들어서 한다던가, 또는 수입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는 방법들이 있죠. 기존의 그래픽 업체에서 많이 쓰시는 방법들인데, 이 방법의 단점은 실제로 매지가 안으로 쏙 오목하게 들어가져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볼록하게 리얼리티랑은 좀 무관하게 표현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패널 간의 각각의 이색진 느낌이 표현이 안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극강의 퀄리티를 추구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실제처럼 다 모델링하는 거예요. 패널 볼록하게 하고 줄눈 오목하게 모델링하는 방법인데, 뭐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라면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실무에서 그렇게 모델링 했다가는 데이터 용량도 커지고요. 만약에 수정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적용하기는 꽤 어려운 방법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금속 표현은 PBR에 입각을 해서 정확하게 만들었고요. 자, 그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만의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실무에서 수정이 굉장히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좀 인터랙티브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위쪽에다가 충수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시프트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쭉쭉쭉 엣지가 생성이 되게 되죠. 자, 여기에 제가 보시면 그냥 잘라놓은 상태예요. 그냥 퀵슬라이스나 뭐 이런 걸로 잘라놓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매지가 생깁니다. 오목한 표현이 당연히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줄눈의 두께, 깊이 이런 것도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수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30mm 정도로 굉장히 두껍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수 하나만 바꾸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당연히 어떤 줄눈의 컬러 이런 것들도 쉽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자, 또 요런 데 보시면 또 요것도 짜잘한 노하우예요. 원기둥 같은 경우 보면은 줄눈이 여기랑 여기만 표현이 되고 있죠. 요런 방법들 좀 배우고요. 자, 그리고 여기만 좀 따로 볼게요. 줄눈이 난 여기가 필요가 없어 뭐 이런 분들도 있죠. 뭐 이렇게 가다가 여기도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줄눈이 자동적으로 제거가 돼서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 생성된 부위는 조금 더 이색진 표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한번 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살짝 또 이색이 또 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수정이 용이하고 리얼리티가 살아있게 작업을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실무적인, 더 나아가서 실전적인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방법들, 저의 노하우를 배우는 강좌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제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아트월 중에 일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도면을 보시면 도면대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그냥 슬라이스로 그냥 찍찍찍찍 자르는 것밖에 없고, 자, 자세히 보시면 이런 데는 위치가 좀 달라요. 이런 데 결국은 나중에 수정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실무에서는 수정이 나오기 때문에 수정이 용이하도록 인터랙티브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단지 이렇게 잘라만 놨지만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이런데 범프가 지금 벗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빌의 두께가 좀 얇아서 티는 잘 안 나고 있지만 이 리빌도 그대로 다 범프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범프 노말 패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 되어져 있는 것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한 텍스처는 요거 달랑 한 장입니다. 한 장. 마찬가지로 언랩 안 썼고요. 따라서 어떻게 자, 이런 거 그대로 이동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죠. 쇼 앤드 리저트 버튼 안 켰네요. 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은 자, 텍스처가 베인이 다 끊겨 있죠. 다 다르게 들어갔다는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자세하게 보시면 각각의 대리석마다 조금 더 이색짐이 달라요. 이것도 다 일정 부분 조정하실 수 있고요. 매지라고 하죠. 매지. 일본 말인데, 자, 이런 거 두께 컬러 다 변경시키실 수가 있죠. 뭐 아까 다 보여드렸던 거랑 유사하죠. 자,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거 너무 심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쉽게 수정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되고, 이러한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PBR 기반으로 작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인터넷 또는 유튜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저만의 독자적인 노하우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 그리고 좋은 방법론을 개발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